왜 수년간 가장 관측된 통과, 인터넷을 폭발시킨 화성 통과가 질문만을 제공했을까? 그리고 기관들은 기술적 변명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뒷마당 천문학자들이 수십억 달러 미션보다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고 불가능한 화학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하나뿐이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0월 7일 협정식의 9시 22분 유럽 우주기구로부터 3IP 아틀라스의 첫 번째 공식 이미지가 기구의 채널에 나타났다. 몇 분 안에 세계 최대 과학계정들, 우주의 오가들, 심지어 밈페이지들까지 같은 실망스러운 프레임을 전송했다. 주변 디지털 노이즈보다 겨우 밝은 희미하고 흐릿한 점. 정오까지 유럽 우주기구 주제가 내견으로 트렌드가 되었다. 해시태그 흐릿한 점과 해시태그 사실은 어디 같은 해시태그가 아마추어 분석가들이 각 픽셀을 해부하면서 X와 레딧을 휩쓸었다. 분노는 실망에 그치지 않았다. 비교 이미지들이 네트를 범람시키며 수십억 유로 궤도선보다 더 명확한 세부사항을 가진 아마추어 망원경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댓글들은 유럽 우주기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비난하며 나사, 중국, 아랍에미리트의 동시 침묵을 지적했다. 답 없는 질문마다 진짜 설명에 대한 압력만 커졌다. 엑소마르스 트레이스 가스 오비터에 답제된 캐시스 카메라는 성간 방문자들을 쫓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 임무는 화성 표면을 선명한 색상으로 지도화하고 산사태를 추적하며 먼지와 서리의 미묘한 변화를 찾는 것이었다. 카메라가 3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3I 아틀라스에 조준되었을 때 설계가 제한이 되었다. 카시스의 각 픽셀은 그 거리에서 약 340km를 커버한다. 전체 화성 화산을 삼킬 만큼 충분하며 폭 수십 킬로미터일지도 모르는 해성 핵은 말할 것도 없다. 카메라 해상도인 픽셀당 11.36 마이크로 라디안은 엄격한 한계를 설정한다. 초점이 얼마나 완벽하든 노출이 얼마나 길든 상관없이 픽셀보다 작은 모든 것은 흐릿해진다. 이것은 센서에 번진 빛이다. 주임연구원 닉 토마스는 탐지를 얻는 것조차 무리수라고 불렀다. 해성은 카시스의 눈이 만들어진 표면 특징보다 최소 1만 배는 희미했다. 팀은 노출을 쌓고 추적을 조정하고 노이즈에서 신호의 모든 비트를 짜냈다. 결과, 흐릿한 점은 은폐가 아니라 기술적 한계였다. 수천 킬로미터 폭의 가스와 먼지 구름인 코마는 배경과 합쳐지고 핵은 완전히 사라진다. 물리학은 무자비하다. 그런 거리에서는 화성의 최고 장비조차 해성의 존재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비밀을 밝힐 수는 없다. 대중은 초상화를 원했다. 카메라는 지문만 줄 수 있었다. 세부사항에 대한 다음 희망은 다른 기구나 완전히 다른 궤도에서 와야 했다. 나사의 화성 정찰 궤도선에 탑재된 하이라이즈, 고해상도 카메라는 화성의 에이스가 될 예정이었다. 그 광학계는 궤도에서 로버의 궤적을 지도화할 수 있다. 그리고 3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3I 아틀라스 핵에 적어도 한눈, 아마도 몇 픽셀을 약속했다. 하지만 통과가 전개될 때 하이라이즈는 어둠에 잠겼다. 10월 1일에 시작된 미국 정부 셧다운이 전체 사슬을 얼렸다. 명령 통신 채널 없음, 상태 로그 없음, 공개 데이터 릴리스 없음. 공식 채널들은 며칠 동안 침묵했다. 아마추어와 전문 천문학자들은 하이라이즈 아카이브에서 새로 고침을 누르며 캠페인의 징후를 기다렸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보통 미리 게시되는 계획 파일들조차 부재했다. 나사의 테이프가 동결되자 추측은 화성의 다른 눈들로 향했다. 중국의 궤도선 티에넌 어누와 아랍에미리트의 후프 미션 모두 해성의 접근을 추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이미지, 성명서, 심지어 부정도 게시하지 않았다. 침묵이 깊어졌다. 일부는 셧다운을 명백한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다른 이들은 왜 두 대륙의 새 우주기구가 모두 침묵했는지 의아해했다. 데이터 부재 속에서 소문이 공백을 채웠다.
답 없는 시간마다 무엇이 빠졌는지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더 선명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카메라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느낌도. 하이라이즈의 부재가 이야기가 되었다. 실종된 왕관의 보석은 인터넷을 외부 증거에 굶주리게 만들었고 답 없는 질문마다 시야에서 뭔가가 숨겨지고 있다는 의혹을 키웠다. 유럽 우주기구의 흐릿한 점이 바이럴이 된 후 몇 시간 동안 이미지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일본까지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그들의 버전을 게시했다. 수십 프레임의 깊은 스택을 가진 것들, 숨겨진 구조를 밝혀낼 것을 약속하는 AI 업스케일링 필터를 가진 것들. 10월 9일까지 인터넷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한 그룹은 명확한 핵, 아마도 꼴이나 Z의 암시까지 본다고 주장하며 뒷마당 망원경이 10억 유로 궤도선을 능가했다고 단언했다. 다른 그룹은 모든 새로운 세부사항이 환상, 과처리와 희망적 사고에서 태어난 유령이라고 경고했다. 멜버른의 유능한 해성 사냥꾼 마야 트린이 첫 번째 진영의 비공식 목소리가 되었다. 그녀는 이전 것보다 더 처리된 이미지 시퀀스를 게시했고 핵 주변의 비무작위 줄무늬라고 그녀가 부르는 것들을 가리키는 주석과 함께 그녀의 게시물은 수만 개의 리트윗을 모았고 전민가들이 놓치거나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한 추측의 물결을 부채질했다. 하지만 전문 천문학자들은 반격했고 비교 이미지를 게시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그들은 약한 프레임들의 스택이 배경 노이즈를 증폭시켜 우주선과 핫픽셀을 가짜 구조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AI 업스케일링은 그들이 주장한 대로 인공물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을 뿐 과학을 더 좋게 만들지는 않았다. 논쟁은 빠르게 기술적이 되었다. 시그마 클리핑, 디컨볼루션, 파레이돌리아 같은 용어들이 포럼에서 트렌드가 되었고 사용자들이 원시 데이터에서 진실을 역공학하려 시도했다. 일부는 게시스의 340km/픽셀 규모에서 완벽한 스택조차 그 크기의 일부인 해성액을 결코 해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선명한 아마추어 이미지들은 추적해보면 종종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도입하는 공격적인 처리에 의존했다. 새로운 처리된 프레임마다 발견과 환상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인터넷의 세부 사항에 대한 식욕이 데이터가 정직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앞질렀고 엄격하고 투명한 분석에 대한 요구가 더 커졌다. 거기 볼 것이 있다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트릭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익명 게시물들이 유럽 우주기구의 첫 프레임이 트렌드를 마치기도 전에 돌기 시작했다. 소문 생태계가 확장됨에 따라 실제 데이터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인터넷의 답에 대한 식욕은 이제 다음 라운드에 측정 가능한 사실들, 궤도 수학, 라디오 신호, 검증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달려 있었다. 그때까지 입증 책임은 회의론자가 아닌 주장자들에게 남아 있었다. 퍼시비어런스의 교대 책임자 말로리 르플랑은 미션 체크리스트에 맞지 않는 문제에 직면했다. 로버의 항법 카메라는 해성을 쫓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하물며 초당 약 90km로 화성을 질주하는 것을 위한 것은 더욱 아니었다. 하지만 10월 7일 그녀는 특별한 시퀀스를 승인했다. 10분간의 연속 하늘 노출로 3IP 아틀라스가 예제로의 시야를 통과할 때 그 궤적을 포착하기를 바랐다. 원시 프레임들은 하나의 희미한 줄무늬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폭이 1픽셀 조금 넘게 측정되었고 이미지를 대각선으로 뻗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디지털 글리치나 우주선처럼 보였지만 타이밍은 해성의 예측된 통과와 초 단위로 일치했다. 줄무늬 뒤의 수학은 단순했지만 함의는 그렇지 않았다. 초당 90km로 3I 아틀라스는 10분 동안 약 54,000km를 덮었을 것이고 이는 항법 카메라 줄무늬와 같은 길이다. 노출이 전체 시퀀스를 통해 지속되었다면 줄무늬는 동작 블러 모델과 일치했다. 먼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며 단일 프레임에는 너무 희미하지만 시간적 분으로 줄무늬로 보인다. 하지만 함정이 있었다. 카메라가 하나의 짧은 노출을 했다면 소스는 같은 길이의 줄무늬를 만들기 위해 훨씬 가까이 아마도 화성 궤도에 있어야 했다. 원본 FITS 헤더의 접근 없이는 노출 시간과 빈도가 로버 로그에 잠겨 있었다. 모든 계산이 이 빠진 세부 사항에 달려 있었다. 그것은 해성이었나? 아니면 하늘을 스치는 더 가까운 물체였나? 르플랑의 결정은 모호한 소문을 검증 가능한 주장으로 바꾸었다.
항법 카메라 줄무늬는 주치계 바다에서 첫 번째 단단한 숫자 54,000km의 물음표가 되었다. 다음 라운드에 라디오 청취와 궤도 확인을 위해 수학은 무엇이 증거로 간주되고 무엇이 단순한 노이즈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10월 7일 예제로 크레이터에서 그어진 선은 하나의 것으로 유명한 하늘의 장소를 거의 직접 가리켰다. 와우 신호. 1977년 오하이오주 대학교의 라디오 망원경은 1420MHz 수소선에서 72초의 폭발을 포착했다. 그 소스는 결코 찾아지지 않았지만 좌표는 세티 과학의 역사에 남았다. 이제 3I가 그 구역에서 몇 도 이내로 통과하면서 우연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포럼들이 냅킨 뒷면 계산으로 가득 찼다. 600천문 단위의 송신기에서 WW 신호의 강도에 맞추려면 지구로 직접 안테나를 향한다면 최소 0.5기가와트, 아마도 2기가와트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큰 발전소의 출력이 진공으로 방사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잡담에도 불구하고 통과에서 수소선 데이터를 게시한 공공관측소는 없었다. 조정된 청취 캠페인도 원시 스펙트럼 덤프도 심지어 0 결과조차 없었다. 침묵은 이제 광학격일 뿐만 아니었다. 그것은 라디오이기도 했다.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다. 기하학과 수학이 테이블에 놓여 있는데 왜 아무도 가장 간단한 테스트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10월 29일 3I 아틀라스는 지구 관점에서 태양 뒤에 숨어 최고의 망원경조차 눈멀게 하는 너무나 강렬한 광채 속으로 사라졌다. 거의 40시간 동안 어떤 지상 관측소도 그것을 추적할 수 없었다. 혜성의 태양 이각, 태양으로부터의 각도가 가장 보호된 기구들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안전한계 아래로 떨어졌다. 이 일식 동안 모든 이론이 성장할 자리를 찾았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자연적 폭발이나 가능한 붕괴, 태양 스트레스 하에 혜성들의 일반적 운명에 대해 경고했다. 다른 이들은 궤도 모델을 스캔하며 기동, 설계된 무언가가 시야 밖에서 전개될 수 있는지 소리내어 의아해했다. 디자인적 기술의 징후 탐색에 전념하는 팀인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물체가 근일점을 돌 때 어떤 이상 징후라도 바라며 이용 가능한 모든 라디오와 광학 채널에서 24시간 감시를 발표했다. 주요 이벤트가 숨겨진 채로 세계는 모델과 추측만이 남았다. 3I/ 아틀라스가 다시 나타날 때 그 밝기, 궤도, 새로운 파편들은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과 인간 관측의 한계 모두에 대한 다음 테스트가 될 것이다. 11월 초는 3I/ 아틀라스에 대한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가져온다. 천문학자들은 밝기 곡선으로 향하여 파편화를 신호할 수 있는 갑작스런 하강이나 폭발을 찾고 있다. 궤도 모델들이 새 데이터로 작동하며 제트, 탈기체 또는 더 이상한 것의 증거인 미세한 편차들을 체크하고 있다. 모든 측정이 통과 또는 실패다. 혜성의 빛이 예상대로 희미해지는가 아니면 파편으로 분화되는가. 궤도 예측이 현실과 대조되어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찾고 있다. 한편 주피터 우주선은 이달 말 관측창을 기다리고 있다. 그 기구들이 신선한 관점을 약속하지만 원시 데이터는 2026년 말까지 지구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혜성의 경로나 밝기의 모든 변화가 단서가 되고 데이터 릴리스의 모든 지연이 세계로 하여금 태양을 살아남은 것에 대해 추측하게 만든다. 10월의 하늘은 3I 아틀라스만의 것이 아니었다. 혜성의 화성 통과 불과 며칠 전 2025 TF로 분류된 지구 근접 천체가 지구를 스쳤고 경고 없이 GPS 위성 궤도 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폭 몇 미터에 불과한 이 소행성은 거의 머리 위에 올 때까지 모든 주요 조사를 피했다. 전 하늘 모니터링 시대에도 작고 빠른 것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상기. 그동안 두 혜성이 자신만의 예측 불가능한 코스를 그렸다. 혜성 3I 2025 A6 레몬이 스케줄보다 몇 주 일찍 밝아지기 시작하여 가능한 폭발을 암시했다. 혜성 3I 2025 P2CV는 지구로부터 0.26 천문단이라는 가까운 접근으로 주목을 받아 보이는 꼬리에 대한 희망과 갑작스런 파편화에 대한 두려움을 높였다. 각 이벤트는 현재 관측의 한계를 강조하여 다음 놀라움이 어떤 방향에서든 어떤 규모로든 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훈, 우주는 아슬아슬한 상황들로 가득하고 우리의 경계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
2025년 10월 7일과 8일 유럽 우주기구가 3I 아틀라스의 첫 번째 공식 이미지를 공개했다. 단지 하나의 흐릿한 픽셀로 전 세계적 논쟁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촉발했다. 낮은 세부 사항은 의도적인 억압이 아니라 캐시스의 기술적 제한에 결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이즈, TM11, 호프의 동시 침묵은 데이터의 주요 공백을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겼다. 바이럴 아마추어 이미지들과 비정상적인 방사나 정확한 기동에 대한 지속적인 소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공식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퍼시비어런스의 항법 카메라 줄무늬는 초당 90km로 여행하는 물체에 대한 예상되는 동작 블러와 일치했지만 대안적 설명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3I 아틀라스가 근일점에서 태양 뒤로 사라지자 관측자들은 파편화나 궤도 이동의 징후를 위해 11월 초로 향했다. 지연된 주피터 관측과 지구 근접 천체 2025 TF의 최근 가까운 통과는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방문자들을 모니터링하는 지속적인 도전을 강조한다. 오늘 2025년 10월 13일까지 3I 아틀라스의 진정한 성질은 미해결로 남아있어 행성과학에서 오픈 데이터의 한계와 긴급성 모두를 강조하고 있다.